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CFA 2024년 레벨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할 과목은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고요. 지금 요 강의 자료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웨이저 노트랑 요 강의 자료를 같이 좀 보실 거고, 일단은 그 첫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얼터너티브는 총 3번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 오늘 12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총 3시간씩 9시간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뭐 충분하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AI 출제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5에서 8%였는데 7에서 1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AI 투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점점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 비중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레벨 1 AI는 이제 AI는 레벨 2, 3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계속 연관되어 있고,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좀 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수료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익숙할 거예요. 근데 AI는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좀 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전통적 투자 대상과 비교해서 AI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AI 안에 또 많은 투자 대상들이 있어요. 그 투자 대상들의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 출제 비중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AI가 7에서 10%고, 레벨 1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이제 회계. 일단 회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레벨 2까지는. 그리고 에쿼티, 픽스드 인컴 이 3과목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윤리 과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윤리 보통 공부하실 때 좀 마지막에 좀 밀어놓거든요. 이게 사실 공부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윤리 공부해보면은.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미리 좀 공부를 조금씩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후기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뭐 공부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릴 과목들, 뭐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본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나는 경제학을 잘한다, 또는 뭐 나는 이제 퀀트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쪽은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건데, 일단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버리는 과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뭐 조금 이제 공부를 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버리는 과목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략적으로 약간 공부를 덜 하는 과목이 있더라도 윤리는 꼭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마 다른 시간에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일단은 강의를 지금 듣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스웨이저 노트를 1회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1회독이 끝나고 나면은 이후에 스웨이저 2, 3회독을 하고, 그리고 꼭 추천드리는 방법이 서머리 노트를 꼭 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의 공부 방법에 따라서 나는 뭐 이렇게 요약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좀 공부 스타일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노트를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양이 조금 많아요.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좀 더 압축적으로 사실 나만의 언어로 노트를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이해한 방법을. 그래서 노트를 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서 나중에 제공되는 그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전에 한두 페이지 정도로 꼭 요약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 네. 자, 합격 전략은, 자, CFA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70점 정도 맞으면 합격선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너무 세부적인 주제에, 너무 지엽적인 주제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내가 좀 흥미가 막 가고 좀 더 깊게 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매몰되고 시간이 많이 뺏기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진도를 못 나가게 돼서 좀 공부를 넓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전체를 한번 일단 스웨이저를 다 한번 1회독 하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과목 수로 따지면 한 10과목 정도 되거든요. 10과목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1회독을 다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다시 보면 기억이 또 안 나요, 잘. 그래서 한 번 처음에 봤을 때 한 5, 60% 정도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이해력이 한 7, 8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꼭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웨이저에 있는 문제들은 좀 다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리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때 또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약은 옆에 같이 좀 놔두시고, 수업은 이제 스웨이저로 나갈 거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요약 노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페이지 1페이지 먼저 좀 볼게요. 자, 우리가 AI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전통적인 투자 대상이 있어요. 자, 전통적인 투자 대상이, 자, 에쿼티가 있고, 그 다음에 본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전통적인 투자 대상인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CFA가 합격을 해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CFA가 돼서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산 배분 SL 알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레벨 3에 가서 배울 텐데, 투자를 할 때 보통 몇 퍼센트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보통 채권의 60%, 에쿼티의 40%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목표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수익률은 6%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방법에서는 이게 달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에쿼티의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근데 또 이제 위험도 좀 줄여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AI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투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드를 40%만 하고 이 AI 투자를 20%를 하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I 투자를 해서 좋은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좋은 점이 첫 번째가 자, higher return이에요. 좀 더 높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다, AI는.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 AI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I라는 것은 뭐냐? 쉽게 생각해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투자 대상을 AI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고,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내추럴 리소스라고 나오는데 커머더티, 그리고 헤지 펀드, 그리고 올해 지금 추가된 내용이 디지털 에셋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술 작품들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것도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와인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가 와인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CFA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들은 여기까지 대상을 삼을 거고, 자, AI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AI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은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각각의 챕터에서 이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눠요. P는 VC와 그 다음에 LBO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헤지펀드에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이런 전략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배울 거고요. 자, 그 책을 잠깐 보면은, 자, 첫 번째 줄에 Alternative investment comprise various types of investment that do not fall under the heading of traditional investment, which refers to long-only investment in cash or publicly traded stock and bonds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캐시라고도 되어 있는데, 자, 캐시는 이제 사실 요즘 같이 굉장히 고금리 시대에는 캐시가 또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그냥 캐시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오히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캐시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 좀 볼게, 롱온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롱의 반대는 숏인데 쉽게 말하면 공매를 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반면에 이제 그 AI는 숏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그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Alternative investment typically are actively managed and may include investment in commodity, infrastructure, and illiquid security.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The perceived benefit of including alternative investment in portfolio are risk reduction from diversification due to low correlation of alternative investment with the traditional investment and possible higher return from holding illiquid security. 그 다음에
and from market for some alternative investment possibly being less efficient than for traditional investment.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 지금 LOS 78.a가 AI 투자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단 LOS에다 별표를 하나 해놓으시고,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주제거든요. 전통적인 투자 대상과 비교해서 AI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밑에 쭉 나와 있죠. More specialized knowledge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서머리 노트 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다른 과목들에서도 다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나 퀀트 쪽에서도 나올 거고 좀 반복이 될 텐데 다른 데서 좀 배우면은 이게 또 나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저랑 이 문장들을 같이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기 서머리 노트에 보시면은 첫 번째 low correlation with traditional investme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correlation이라는 거 배우셨나요, 혹시? correlation? 자, 퀀트에서 나올 거고,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상관계수라고 해서 굉장히 CFA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많이 나올 개념이거든요.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어떤 지금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자,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자, 이 B라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투자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A는 전통적인 투자고 B는 AI 투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 리스크에 이제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분산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요 부분이 바로 코릴레이션이에요. 근데 이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을 더한 다음에 지금 이쪽 뒷부분이 더해져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거를 이제 제곱을 없애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코릴레이션이 1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1인데 1일 때는 단순하게 두 개의 표준 편차의 합으로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1보다 작은 값이 되면은 이거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가면은 가장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AI 자산과 AI와 전통적인 자산의 코릴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낮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낮아진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다른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요 코릴레이션 개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의 이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걸 우리가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또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리스크 리덕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higher 동그라미 2번 보면 higher expected return이라고 되어 있고 less liquidity of asset 그리고 liquidity premium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AI 자산들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그 자산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요구할 때 뭐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해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떨어질 때 그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이 나니까 AI가 전체적으로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longer time horizon. 자, 이거는 일리퀴디티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고 팔 수가 있죠.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조금 길다. 그리고 내가 팔고 싶어도 그 바로 못 팔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그 환매에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좀 계속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more specialized knowledge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물건이 좋은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단에다가 투자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난리지가 있는 집단에 난리지가 좀 필요하다. 부동산뿐만 아니고 뭐 프라이빗 에쿼티나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좀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CFA 공부를 공부의 한 과목으로 AI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AI만 별도로 해서 하나의 자격증이 있죠. CAIA라고. 그래서 그쪽 그 대체 투자 분야만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데 이제 CFA는 사실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less efficient mark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less efficient 마켓 반대는 efficient 마켓이겠죠? 자, efficient 마켓 하이퍼테시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인데 아마 다른 과목에서 어디선가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이 가격이 이 자산의 페어 프라이스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지금 뭐 페어 프라이스가 지금 삼성은 요즘 얼마 정도 하나요? 7만 원 좀 넘죠? 자, 근데 그게 이제 마켓 프라이스인데 지금 이 페어 프라이스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본질 가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장 가격이 그 모든 가격, 본질적인 가치를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부 정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보통 상장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마켓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비효율적이라고 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거고, 하나의 이제 가설 같은 건데, 근데 좀 맞는 것 같죠? 그 이미 뉴스에 뭔가 이제 나오면은 그 가격에 좀 많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근데 이 레스 이피션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마켓 프라이스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켓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페어 프라이스 높다면은 얘는 이제 매도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페어 프라이스가 더 높다고 하면은 지금 싸다고 보이니까 요거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투자 전략인데, AI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AI 자체에는. 그래서 왜냐면은 AI의 가격이 매일매일 이렇게 공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집단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했지만, 자, 초과 수익, 자, 익세스 리턴이 없게 되겠죠. 지금 가격이 페어 프라이스랑 같다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자,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인덱스 펀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뭔가 사고 팔아서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오를 때는 수익을 내고 떨어질 때는 이제 또 손실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레스 이피션트 마켓에서는 자, 이런 어떤 날리지가 필요하고, 자, 어떤 집단은 굉장히 뭐가 싸다, 이게 앞으로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 액티블리 매니지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이제 액티블리 매니지드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죠. 레스 이피션트 마켓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번은 larger size of invest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 투자 규모가 조금 커요. AI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그래서 뭐 소액으로 주식을 얼마 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최소 투자 규모가 좀 있어요. 뭐 10억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투자 단위가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적격 투자자들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규제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 좀 나올 얘기라서 계속 앞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책으로 다시 좀 와서,
거기 검은색 닷 바로 위에 보면은 compared with traditional investment, alternative investment typically exhibit the following feature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typically의 동그라미를 좀 치면은 그 모든 AI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AI에는 굉장히 많은 저런 종류가 있죠. 그래서 또 각각의 특징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 성립하는 특징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잠깐 지우고. 자, 이 AI 투자의 어떤 구조를 좀 볼 건데, 이 구조를 우리가 자,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특이한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일반적으로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주식을 이제 뭐 그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사면 되죠. 사면 되는데 이 AI 투자는 뭐 사실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여기에 지금 어떤 펀드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을 자,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서 GP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해서 LP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건 일단 용어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투자 대상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AI 1번과 2번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투자 대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요거를 이제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자, 부동산 1 자, 아까 말했지만 이 GP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난리지가 있는 집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GP를 이 펀드의 매니저라고 해요. 매니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LP를 인베스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이 구조를 바라볼 거냐면은 이 LP의 관점에서 이 전체 구조를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여기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디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는 관점은 지금 투자자, 우리 LP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 구조 내에서 이 GP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 LP는 이쪽으로 자금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쩐주예요. 자, GP는 지식은 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투자할 돈이. 그래서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자,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GP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LP한테. 우리가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으면은 우리한테 그만한 보상을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수수료 배분 기준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여기에는 수수료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 매니지먼트 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퍼포먼스. 그래서 매니지먼트 피는 일상적인, 뭐 사실 GP도 이제 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는 뭐 자문 수수료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운용 관련된 수수료가 매니지먼트 피이고, 그리고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여기 투자를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도 그 수익을 좀 나눠줘 라고 해서 퍼포먼스 피라는 거를 별도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매니지먼트 피는 2%, 얘는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20% 정도. 그래서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둘이 LP랑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GP와 LP 사이에 이런 구조를 리미티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고 한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왜 리미티드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이제 이거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합자회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리미티드 파트너는 제한된 책임만 물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투자한 자금 이상으로 뭔가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쪽에서 더 자금을 더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투자한 자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면에 GP는 이 전체를 다 운영하기 때문에 이 펀드를 컨트롤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대신 LP는 자금만 대줄 뿐 어디에 투자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LP는, 자, GP는 보통 하나가 있고 LP는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페이지 가장 위쪽에 보시면은, 자, as a result of this unique feature, alternative investment exhibit the following characteristic. 자, 이거는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자, investment structure. 자, 지금 방금 얘기한 리미티드 파트너십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direct investment by manager. 자, 매니저에 의해서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LP 구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information asymmetry.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죠. 지금 GP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고 LP는 정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Between fund manager and investor.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incentive based fee structure. 인센티브 베이스의 fee structure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ifficulty in appraising performance. 퍼포먼스를 측정하는데 어렵다. Such as more problematic and less available historical return and volatility data. 자, 이 AI의 투자 대상들은 시장에 매일매일 공시되지 않는 그런 자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포먼스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방식대로 측정을 하기는 해야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지금 AI와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가 코릴레이션이 낮다라고 했는데, 자, although correlations of returns on alternative investment with return on traditional investment may be low on average. 자, 평균적으로 낮지만 this correlation may increase significantly during periods of economic stress. 자,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가 뭔가 이코노믹 스트레스일 때는 이 코릴레이션이 올라간다. 자, 요 세 줄은 옆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별표를 좀 하나 해놓으세요. 요 세 문장은.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얘기인데, 뭐 간단하죠. 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왜 코릴레이션이 다 같이 올라가느냐?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두 개의 코릴레이션이 낮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다. 또는 뭐 금융 위기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실증적으로 이게 이제 좀 분석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코릴레이션이 다 같이 올라가는, 아까 코릴레이션이 1에 가까워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가 좀 줄어든다. 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쭉 배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요거 요약 서머리 노트로 한번 와서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Types of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Private Capital에서 Private Equity, Private Debt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Private Equity가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에 뭐 벤처 캐피탈, LBO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이건 리딩 80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리얼 에셋이라고 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인프라스트럭처, 내추럴 리소스, 디지털 에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특히 이제 리츠라는 거를 배우는데, 리츠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이다. 리딩 81에 나오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배우게 되고 81에서 같이. 그리고 내추럴 리소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머디티, 팜랜드, 뭐 팀버랜드, 목재 이런 것도 이제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커머디티가 중요하고, 그리고 디지털 에셋. 이번에 커리큘럼에 추가가 된 내용인데,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뭐 비트코인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이 가치가 오르면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거 우리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해서 급하게 막 뭘 기획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좀 가치가 폭락하고 이게 그대로 좀 싹 들어갔는데, CFA 커리큘럼에도 지금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CFA 커리큘럼은 그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게 내용을 계속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디지털 에셋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리딩 84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헤지 펀드가 있는데, 헤지 펀드는 이게 예전에는 레벨 3에 있던 주제인데 지금 레벨 1으로 내려와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이 전략들을 배워볼 거다. 근데 이 헤지 펀드는 일단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프라이빗 에퀴티,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리츠, 그리고 커머더티, 헤지 펀드, 그리고 좀 하나 더 볼 거는 디지털 에셋 쪽. 이렇게 좀 큰 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좀 보자. 자, 그래서 저기 페이지를 좀 넘겨가지고요. 이제 3페이지로 가볼게요. 저기 4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4페이지. 자, 4페이지 위에 LOS 78.C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lternative investment are often structured as limited partnership. 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자, in a limited partnership, the general partner (GP) is the fund manager and makes all the investment decision. 모든 투자 의사 결정을 GP가 하고, 그다음에 the limited partners are the investor. LP는 투자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자 관점에서 이 AI를 이해해 볼 거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에 가서 the LPs typically have no say in how the fund is managed and no liability beyond their investment. 어떤 투자 의사 결정에 어떤 LP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들의 투자를 넘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General partnership are less regulated than publicly traded company, and limited partnership shares are typically only available to accredited investor. 자, 그래서 이 AI 투자의 이 구조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less regulated라고 하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기관의 규제를 좀 덜 받게 돼요. 예를 들면은 혹시 펀드 투자 해보셨어요? 저기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그런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가격을 공시해야 되고 투자자들한테 어떤 뭐 투자 성과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내줘야 되고 그런 어떤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펀드를 운영하는 데에도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 이 뭐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규제가 그래서 less regulated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위험한 투자다 보니까 자, 거기 accredited investor라고 해서 적격 투자자들만 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정한 또 금액 요건도 있어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만 이 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또 보면은 The rules and operational details that govern a partnership are contained in th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이 agreement 안에 다 들어가게 되고 the special terms that apply to one limited partner but not to others can be stated in side letter.
자, 그래서 여기 요약본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뒷장에 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정리를 해놨는데, 자, GP, LP 설명을 드렸고, accreditor, investor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자면 LP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레터라는 거는, 자, 이렇게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사이드 레터라는 거는 지금 이 GP와 LP의 어떤 그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중에서 다른 투자자, 지금 LP가 이렇게 두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 모든 LP들한테 적용되는 계약이 있을 거고, 근데 LP1은 우리에게만 좀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GP랑. 자, 그 계약을 사이드 레터라고 한다. 그래서 특정 LP에게만 적용되는 계약 조건을 둘 수 있다. 스페셜 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또 Most Favored Nation Clause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그 외교 관련된 용어인데 최혜국 조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LP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하고 어떤 사이드 레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L1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최혜국 조항을 적용해줘. 그 말은 만약에 다른 LP한테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은 그 조항은 우리한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또 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조항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Master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해서, 그 당연히 이런 뭐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은 다 비상장인데, 특별히 마스터 합자 회사라고 해서 MLP라고 해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그런 펀드가 있다. 자, 특히 이제 내추럴 리소스나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상장해서 운용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장이 되면은 거래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리퀴디티가 조금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